최근에 올해 초에 그 카드 3사 쪽에 이제 대량적으로 한 1억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된 사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이런 사고들을 겪었습니다. 사실 제 개인정보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의 개인정보 또한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개인정보가 유출되신 분들이 전체 명수로만 따지면 1억 명이 넘습니다. 이것은 전체 국민 수보다 훨씬 넘는 수치고요. 이것은 한 사람이 한 건이 아니라 중복돼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건수로 따지더라도 1억 건이 훨씬 넘는 그런 건수로 인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발표되지 않은 그런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사고들이 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부 중요한 정보들이, 개인정보들이 유출되는 경로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최근 3년간의 정보 유출 사건 현황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외부의 해킹으로 인한 게 2건 사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내부 직원의 유출로 인한 사고가 5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주 직원으로 인한 내부 정보 유출 사고가 2건이 있습니다. 건수로만 보면은 내부 직원이 유출한 사고가 훨씬 많았지만 전체적인 개인정보가 유출된, 중요한 정보들이 유출된 건수로만 따지면 외주 직원을 통한 사고가 수량이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카드 3사에서 발생했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또한 외주 직원을 통한 사고였습니다. 그럼 비단 이런 문제들이 국내에만 있는 것일까요? 예일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FTP 서버에 대한 정보가 노출돼가지고 학생이나 교직원들에 대한 개인정보들이 노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SNS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서도 자신 정보를 다운로드하는 이런 소프트웨어 버그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개인정보들이 유출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형 유통마켓인 타겟에서도 약 1억 건 이상의 고객 카드 정보들이 유출된 이런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도비 시스템즈에서도 이런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사고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드밴티지 헬스 시스템 같은 병원입니다. 여기서는 환자의 건강 정보를 유출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집단 소송까지 당한 그런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교에는 어떤 보안 취약점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게 우선 PC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PC 자체는 학내망과 인터넷망을 하나의 PC에서 접속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외부의 침입으로 인해서 내부에 있는 PC들이 좀비 PC가 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외부로 자료가 나도 모르게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외주 직원이나 기타 내부 직원 사람들을 통해서 악의적인 목적으로 자료를 외부로 유출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외주 영역 시스템 개발자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학교의 중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이나 임직원들에 대한 개인정보나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보유를 할 수 있습니다. PC 쪽에. 그리고 또 계약직 입학 사정관 같은 경우에는 입시철에는 매년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고 계신데요. 입시생이나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수만 건을 조회하거나 보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보안 문제들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PC입니다. PC 안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서 좀비 PC가 되면은 데이터가 나도 모르게 빠져나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접근도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 유출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의 다양한 경로로 인해서 PC 안에 써있는 데이터들이 자료가 유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해결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최근에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망블리입니다. 사실 망블리는 예전에 공공기관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금융권도 강제적으로 지금 법제화돼서 지금 적용들을 다 하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업무 영역과 인터넷 영역에 사용하는 PC를 분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 영역에 있는 PC는 내부 업무 시스템에 대한 중요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접근되지만 반대로 외부로 나갈 수 없는 그런 폐쇄된 망으로 구축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인터넷 영역의 PC 같은 경우에는 외부 인터넷만 접근을 하게 됩니다. 대신에 내부에 있는 주요 데이터들에는 전혀 접근을 할 수 없게 이렇게 네트워크적으로 분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는 강력한 보안 정책을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당연히 USB나 이런 저장 매체들에는 중요한 데이터들을 저장시킬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이 USB에 대한 USB를 반출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가지고 있다가 잊어버리는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물리적인 PC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사용자 악의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사용자 카드리스트를 분리해갈 수도 있는 이런 사용자가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게 가장 취약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망걸리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부에 있는 자료들이 밖으로 나가야 될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현재 망 연계 솔루션이라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솔루션을 통하면은 어떤 사용자가 언제 어떤 자료를 반출시켰는지에 대한 그 이력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자료 반출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국방성의 사례입니다. 미국 국방성 같은 경우는 많이 단순하게 인터넷 업무를 분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용도별로 네트워크를 3개 대역으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각각의 업무 대역별로는 서로 시범을 할 수가 없고 각각의 대역별로 PC를 분리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는 저희 군 같은 경우도 내부 군대 인트라넷 같은 경우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저런 폐쇄망이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PC를 한 대 추가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그냥 PC를 한 대를 그냥 사서 추가로 하면 되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망고리를 초반에 많이 적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보니까 PC에 일단은 사용자별로 2대씩을 부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관리도 이 2배로 관리 인력이나 비용 같은 것도 2배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PC를 2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업무 효율도 상당히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기술이 이제 가상화 방식으로 그럼 해보자라는 기술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상화 방식은 크게 나누면은 PC 기반의 가상화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서버 기반의 가상화 기술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PC 기반의 가상화 기술은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던 PC의 영역을 일부를 가상화시켜서 한쪽에서는 업무를 보고 한쪽에서는 인터넷을 접근하고 이런 식으로 한 대 PC 내부에서 논리적으로 분리를 하게 되는 방식이 되겠고요. 반대로 SBC 같은 경우에는 로컬 PC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에 가상화된 서버 인프라를 추가하고 그 위에 가상 머신들을 구현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그 가상 머신에 원격으로 접속해서 각각의 로컬 PC는 업무 영역, 가상 VM에서는 인터넷 영역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VDI에 따른 망 분리 방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상 머신을 인터넷의 대역에 접근시켜서 구성을 하게 되면 인터넷 망분리라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업무 영역에 접근을 VM에서 하게 되면 업무 망분리라고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업무 용도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구성이 가능하고요. 그에 따른 차이는 일단 중요 데이터들을 보호해야 되는 사례 같은 경우에는 가상 영역으로 업무로 구성을 해서 중요 데이터들이 모두 가상 머신에 존재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인터넷으로 분리하게 되는 경우는 로컬 PC에 있는 업무들이 너무나 크리티컬한 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은 사실 업무가 항상 지속돼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그런 것들이 요구사항이 좀 있고 그다음에 업무가 좀 복잡한 게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상 머신에서는 모든 조건들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반대로 인터넷 영역을 가상화를 시켜서 인터넷을 가상화에서만 쓰자라고 분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데스크탑 가상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버 가상화 부분은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상화라는 기술 자체가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지금 많이 성숙해 있는 단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물리적인 서버 위에 하이퍼바이저라는 가상화 엔진을 얹고 그 위에 가상 머신을 서버 OS를 설치하게 되면 서버 가상화고요. 그 위에 윈도우즈 7이나 윈도우즈 8 이런 것들을 데스크탑 OS로 구성하게 되면 데스크탑 가상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스크탑 가상화의 가장 큰 특징은 데이터에 대한 격리입니다. 사용자가 가상 머신을 사용하게 될 때 사용자가 저장하고 생성하는 모든 데이터들은 중앙에 있는 스토리지에 저장이 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들을 직접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원격으로 접속해서 단순히 화면만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외주 개발자 같은 경우에도 일을 하러 들어와서 이 내부에서 중요 데이터, 개인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업무를 보신 이후에 나갈 때 데이터를 갖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료를 주고 그냥 몸만 나가는 그런 구조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데스크탑 가상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통해서 사용자 인증을 하게 되는데요. 부가적으로 최근에는 이제 OTP라는 그 원타임 패스워드 솔루션을 추가로 도입해서 사용자 인증에 대한 보안을 추가적으로 더 강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스크탑 가상화는 일반적으로 구성에서는 데스크탑 가상화에 대한 서버 인프라, 서버와 그다음에 스토리지가 추가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데스크탑 가상화 관리 서버를 가상머신 형태로 구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사용자는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던 PC든 아니면 최근에 이제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그 다음에 제로 클라이언트라는 전용 단말기를 이용해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로 클라이언트는 뭐냐? 제로 클라이언트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안에 아무것도 없는 CPU나 메모리 디스크, 이런 저장식 매체나 그런 컴퓨팅 자원들이 아무것도 없는 오로지 데스크탑 가상화만 접속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전용 단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로 클라이언트 기반으로 업무 환경을 도입을 하시게 되면은 기존의 이제 PC 환경에서는 발열도 많고 업무 환경이 좀 쾌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제로 클라이언트는 단순히 그냥 모니터 한 대만 두고 모니터 한 대에서 데스크탑 가상화에 접속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 환경도 상당히 쾌적해질 수 있게 되고요. 또 가장 큰 목적인 보안 강화의 측면에서도 가장 극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로 클라이언트 자체에는 어떤 데이터도 저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데스크탑 가상화의 장점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반 PC와 제로 클라이언트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반 PC는 운영체제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PU, 메모리, 디스크, 이런 저장 매체들이나 컴퓨팅 자원들도 있고, 그 다음에 OS 자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성도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로 클라이언트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단순히 반말 교체만을 통해서 유지보수를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스크탑 가상화는 어떤 장치도 언제 어디서든 붙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대 효과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안 강화적인 부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 자료들이 다 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데이터도 보유하거나 자료를 유출하거나 할 수 없는 그런 폐쇄적인 업무 환경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 자료에 대한 유출을 방지를 시킬 수가 있고요. 관리 효율적인 측면입니다. 가상 환경 자체는 중앙화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업무 PC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중앙에서 단순히 마스터 이미지 제외포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업무 복구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 업무 효율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데스크탑 가상화를 업무 용도로 구축을 하시게 되면 스마트워크 환경 구축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언제 어디서든 내가 출장을 나가서도 그 외근을 볼 때 다른 지점에 가서 업무를 볼 때도 언제든지 데스크탑 가상화 환경에 접속을 해서 안전한 업무 환경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그 권한 부여는 선택적으로 부여를 해주셔야 되겠죠. 외주 개발자나 이런 사용자들은 내부에서만 업무를 보게 하시고 외부 출장이 많은 이제 내부 임직원들이나 그런 분들께는 스마트워크 환경을 구축하면 좀 더 효율적인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도입 효과입니다. 현재까지 국내 VDI를 도입한 배경을 보게 되면 거의 제일 큰 목적 자체가 보안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PC 환경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인 측면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워크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고 도입을 하시게 됐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VDI하고 제로 클라이언트를 함께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중요의 자료에 대한 유출을 원천적으로 방지했고 현재도 계속 성공적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고 계속 확산을 하고 계십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장 쪽에 VDI하고 제로 클라이언트로 도입을 하셔서요.
인프라 자체는 중앙에서 관리하고 각 지역별로 제로 클라이언트 환경을 구축해서 원격으로 접속을 하게 되고 PC 관리 자체도 중앙 관리가 수월하게 되고 PC에 대한 이제 교육자 같은 경우는 PC 초기화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PC 초기화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데스크탑 가상 환경에서는 단순하게 이미지를 다시 초기화시킬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큰 데스크탑 가상화 레퍼런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인데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PC를 아예 데스크탑 가상화 기반의 환경으로 아예 전사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사업을 계속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한 7천여 분 정도가 지금 데스크탑 가상화 환경에서 업무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현재도 4차 프로젝트가 지금 추가돼서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사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전사적인 기반으로 계획을 했었고, 뭐 전기료나 뭐 운영 비용 이런 것들을 다 긴 기간을 따져봤을 때 일반 PC 환경보다 비용이 오히려 좀 절감된다라는 내용들도 리포팅이 되었습니다. 관리나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PC가 장애가 생기거나 하면 그걸 유지보수하고 다시 복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죠. 그래서 업무에 대한 연속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데스크탑 가상 환경에서는 VM이 문제가 생기면 VM을 재부터해서 빨리 업무를 할 수 있게 하고, 단말이 문제가 생기면 단말만 빨리 교체를 해서 업무에 대한 연속성을 가장 극대화했습니다. 기존에 또 PC 환경에서 보시면 일단은 기존에 이제 PC 환경에서도 논 물리적으로 보안 정책들은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PC의 하드디스크를 분리한다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저장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계,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다든지 이런 취약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제 VDI하고 제로 클라이언트 기반으로 도입을 하고 난 이후에는 데이터 자체가 다 중앙에 모여있고 사용자는 네트워크 차단을 통해서 밖으로 자료를 유출할 수 없는 그런 폐쇄적인 업무 공간을 구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VDI 솔루션에 대한 결정 과정도 여러 가지 측면으로 파일럿을 검토를 했었고, 최종적으로 이제 VM웨어 제품이 가장 우선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쪽에 이제 만족도나 이런 것들도 직접 조사를 했었습니다. 일단 VM에 대한 제일 중요한 기준은 성능에 대한 직접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VM웨어 솔루션이 이제 가장 타사 솔루션보다 VM에 대한 직접도, 그러니까 서버 한 대에다가 많은 VM들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용자들 측면에서도 이제 구축 효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를 했었는데 한 93% 정도 분들께서 다 만족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데스크탑 가상 환경으로 구현을 하고 제로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접속을 해서 폐쇄적인 업무 공간을 만들게 되면 그거에 대한 데이터나 내부 자료들을 보호를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용 방안에 대한 말씀드리면, 일단 기존의 PC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기존 PC를 활용을 하셔서 기존 PC는 인터넷으로 활용하시고 데스크탑 가상화를 통해서 내부망 쪽에 구성을 해서 내부 중요 데이터를 보호하시고요. 순차적으로 PC에 대한 교체 주기가 도래하면 제로 클라이언트를 도입을 하시고 인터넷 영역과 내부망 영역으로 데스크탑 가상화 환경을 분리해서 구성하시면은 가장 왕분리의 확실한 구성을 확실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